안녕하세요. 오변입니다. 오변은 읽고 쓰고 공부하고 그게 업이다 보니까 머리가 시끄러우면 기분도 안 좋고 그러면 될 일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금되면 전화 받고 좀 더 내시면 얼굴 보고 상담하고 그렇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그 문제들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수사기관이든 재판부든 설득해야 할 텐데 그러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상담할 때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싹 다 보여주셔야 제가 가르마도 타드리고 사건 사이즈도 재드리고 필요한 경우엔 내비처럼 방향도 제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종 자료가 없이 짧은 질문들이 반복될 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또 칼답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문답 10개를 뽑아봤습니다. 첫째, 생각해보니 괘씸해요. 이제는 생각 그만하시고 증거를 준비하세요. 생각해보기 전에 그 즉시 반응하시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자연스럽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군가는 물어볼 겁니다. 아니, 그때는 뭐하고 이제 와서 왜? 그렇게 되묻는 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왜 그랬는지 피해를 당한 쪽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입증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번거롭죠? 생각을 해보신 후라면 이제는 증거를 모은다거나 구체적인 방향으로 생각과 노력을 하셔야지 괘씸하다라는 감정만 가지시는 건 사건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이를 당하셨을 당시의 상황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상담하세요. 둘째, 당황해서 합의해줬는데 지금 보니 아닌 것 같아요. 합의서 가지고 상담 받아보셔야 됩니다. 합의해서 합의서가 존재한다면 최소한 합의서는 가지고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애초에 왜 그 합의를 하게 됐는지, 그 합의서에 왜 사인을 하고 합의금을 주고받았는지 등등은 일단 그 내용을 본 후에 변호사가 다시 되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합의서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면 일단 손모가지 비틀어서 지장 찍게 한 게 아닌 이상 그 상황이 이상했다는 걸 증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합의서 등에는 부재소 합의, 즉 이 합의 과정을 끝으로 앞으로는 양측 모두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통상적입니다. 특히 의료사건이라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서든 뭐든 사인하시기 전에 돈 주고받기 전에 충분히 알아보시고 사전에 상담하셔야 됩니다. 그때에는 상담료 정도로 막을 수 있었던 걸 나중에는 변호사 수임료로 막아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셋째, 그쪽이 먼저 때렸어요. 너님도 때리셨나요?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멱살 뿌리치는 것도 폭행이라고 쌍방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도 때렸는지가 중요해요. 선빵은 안 되지만 정말 괘씸하고 크게 받아내고 싶다. 그럴 요량이라면 그냥 있는 대로 맞고 있다가 진단서 떼서 고소하세요. 중간에 합의하거나 합의 안 하면 추후 민사소송으로 받아내셔야 됩니다. 일단 현재 고소건으로 조사를 받거나 하고 계신다면 지금 사건을 일단 먼저 잘 해결하세요. 그리고 나중을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상담을 받아서 준비하세요. 넷째, 이혼하고 싶은데 애도 못 키울 것 같아요. 그럼 돈으로라도 해결하셔야죠. 애를 못 키워도 애에 관한 부분도 결정해야 됩니다. 애가 클수록 양육비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애는 무슨 죄인가요? 낳았으면 키우는 게 부모인데 그럴 여건이 안 된다면 양육비에 관한 것이든 면접 교섭에 관한 것이든 이제부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다섯째, 하기 전에는 이럴 줄 몰랐어요. 그 얘기 상대방도 똑같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본인의 상황이 부당한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할 자료들이 필요해요. 자료충, 입증충이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라는 직업이 원래 그렇습니다. 주장하는 거야 그냥 아무나 하면 됩니다. 여러분 소송도 그냥 하시면 되고요. 고소하시면 돼요. 근데 누구 말을 들어줄까요? 증인들도 나와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증거를 만들라거나 위조하거나 변조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여섯째,
성관계하면서 싫다고는 했었는데 별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강간이라네요. 네, 그게 강간이 될 수도 있겠죠.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인정되는 세상입니다. 싫다라고 하면 싫은 거예요. 노는 예스가 될 수 없습니다. 고소당하실 수 있고요. 사과 및 합의 요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때 상황에 관해서 자세하게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야 합의금이든 뭐든 사이즈가 나오죠. 7째, 합의금 얼마예요? 그건 당사자 하기 나름이에요. 옛날 CF 광고 문구도 같기도 한데요. 합의금 기준 따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고할 만한 판례가 있을 수 있겠죠. 네, 합의금은 원래 달라는 쪽에서 달라는 만큼 주면 합의가 됩니다. 좀 깎을 수도 있는데요. 깎는 기준도 당사자가 정하면 됩니다. 합의금을 주고받으실 때 합의서 내용을 잘 작성하셔야 되고요. 돈 받으시면 영수증 같은 거나 혹은 근거가 남도록 받으시는 걸 권하고요. 그 과정에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상담을 받으세요. 8째, 같이 일한 기간이 얼만데 농담 한 번 했다고 고소당했어요. 네, 가족끼리도 고소하고 그러는 아름다운 세상이 된 지 꽤 됐습니다. 들어보셨죠? 가족 같은 사이라고. 가족 아니고요. 가족끼리도 고소하고 막 그래요. 9번째, 욕 한 번 했다가 고소당했어요. 네, 요새 그런 세상이에요. 대응하셔야겠네요. 최근 모욕죄 고소 비율이 꽤 높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안 한 상태라 하더라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 느낌이에요. 요새는 안 참아요.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거래를 하시면서 또는 인터넷 카페, SNS 등에서 서로 게임하거나 대화하시다가 등등 기분 나쁘면 바로 고소각인 변호사들의 유토피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변은 이러고 있을까요? 아무튼 고소당하셨으면 조사를 성실히 받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불기소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과정이 있다면 성실히 거치세요. 그리고 그 전에 상담을 받으셔야겠죠. 안 그러면 나중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 들어옵니다. 법리적으로 가능합니다. 10번째, 판결금, 벌금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럴까봐 항소할 수 있어요. 기간을 주의하세요. 판결금, 벌금은 증거에 따라서 법적인 판단을 받은 결과 정해진 겁니다. 함부로 내고하시는 거 안 됩니다. 내고하고 싶으면 항소하세요. 단, 생각하시는 것보다 항소 기간이 짧아요. 판결문 받으면 꼭 안내문까지 확인해서 항소하시고요. 항소할지 말지도 상담하세요. 번외편으로. 변호사 수임료 얼마예요? 그때 달라요. 대략 기준은 정하기 나름이고요. 기분에 따라서 안 받기도 하고요. 사건 어렵고 그러면 많이 받고 또 사건 진행 중에 추가로 받기도 합니다. 이건 예전 코미디언의 대사였던가요? 그때 달라요. 사실관계 가지고 구체적인 자료 가지고 상담 받으세요. 상담을 해보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말씀과 상대방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꼭 같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궁금한 거 해소되셨으면 다행이지만 사건 해결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놓치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그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때 대응할 방법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잊지 마세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마세요. 즉 상담료로 막을 걸 수임료로 막는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민사, 형사 별도예요. 수임료 2배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변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강요합니다. 감사합니다.